네, 안녕하세요. 세일즈인사이트의 고명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은 2018년에 시작을 해서요. 올해 이제 8년차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반에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나름 무게 있게 그리고 또 올해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는 250여 개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수요기업 모집은 4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기업이 지원이 될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사업은 목적은 명확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크게 지원하는 영역을 보면 컨설팅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전환이나 교육 같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월 사용료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50여 개의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일반 지원과 집중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1,000만 원에서 최대한 8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공급업체 수로도 보면 한 515개 공급업체가 있었고 서비스로는 한 600여 개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습니다. 올해 나와 있는 공고를 보면 약 60여 개 정도 업체를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쟁이 꽤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보면 지원 제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전에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이었거나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비율이나 부담 구조 부분인데요. 공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수요기업의 자부담이 제로였는데 이제 도입하는 기업이 책임감 있게 이 서비스를 좀 잘 쓰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자부담도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요. 올해 나온 공고를 보면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70에서 75% 정도를 지원하고 공급 기업이 5에서 10%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요기업이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공급기업이 5%에서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공급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급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한 5%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지원해 드린 다음에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꼭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신청이에요. 허위 신청. 예를 들면 내가 잘 아는 모 업체에서 이런 사업에 공급 기업으로 참여를 하면서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서류상으로 신청만 하죠. 혹은 신청하게 되면 보답으로 뭘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량도 체크하고 그래서 대단히 꼼꼼하게 실제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혹은 누구의 지인의 부탁을 통해서 그냥 신청하는 거라면 나중에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서비스인지 잘 판단하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신청 이런 것들 나중에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 또 신청하신 이후에 선정되고 잘 활용하시기 위한 내부 준비사항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부분이랑 이렇게 잘 준비가 돼서 신청하고 선정이 됐을 때 서비스를 구매하시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구매할 수 있을지 또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부 준비사항인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뭐 남들이 신청하니까 나도 해볼까? 혹은 지원금 준다니까 신청해볼까? 이렇게 가면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 경험상.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구매해서 어떤 업무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내부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첫 번째 사항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내부의 에지지를 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는 거죠. 프로세스가 싱글 프로세스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 참 좋은데 실제로 업무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특히 고객 접점에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통합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는 CRM을 공급하는 회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거는 당연히 신청 서류입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잘 체크하셔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경험상 중소기업 확인서 이거는 미리 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확인서 신청하시면 나오는 시간도 있고요. 또 발행기간 3개월 이내 서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서류 신청해서 준비하시는데 소요기간이 있는 것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먼저 준비하셔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우리가 왜 써야 하는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생산성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 뒤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진행 절차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신청서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다음에 서비스를 교체할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든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사용할 서비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제품을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사실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목표에 맞는 서비스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소통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의 구매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급하는 CRM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게 맞겠죠. 무려 500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먼저 추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비스 선정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금제 그리고 계약 조건입니다. 정부에서 약 70에서 75%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금이 10년, 20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 기간 이후는 100% 우리 자부담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비용과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제품 좋아요. 그리고 공급 정책이나 이런 계약 조건 다 좋은데 이 서비스를 과연 제대로 서비스를 지원받고 업그레이드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서비스가 만들어진 지만 한 1, 2년 정도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10년, 20년 이상 축적된 어떤 노하우나 현장에서의 검증된 이런 것들이 쌓인 제품이면 보다 탄탄할 수 있겠죠. 기능의 효용성 같은 것들도 검증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제품의 기능의 효율성 같은 것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 지원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IT 환경도 변하고 또 경영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기능의 효용성, 또 체계적인 고객 지원, 또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의 도입 목표에 부합한가. 네. 두 번째는 공급 정책이나 계약 조건이 합리적인가. 세 번째는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또 궁금해하실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는 이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이 시작한 2018년부터 공급기업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신청에서부터 또 실제로 도입한 이후에 잘 사용하는 거, 그리고 사용성에 대한 정보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는 잘 준비되어 있는 CRM 전문 기업이고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급하는 세일즈 인사이트 CRM은 도입한 이후에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입니다. 예전에 엑셀들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엑셀처럼 유연하게 우리 업무를 맞출 수 있는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업무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싱글뷰 인터페이스라는 컨셉이 반영되어 있는 저희가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 활동이나 고객 상담 이력, 계약 이력들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스마트 세일즈 보드 같은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하시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화면들을 세팅하실 수 있는 다양한 개인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영업팀이 엑셀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 CRM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보시고 생산성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곧 2026년 클라우드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이 시작될 겁니다.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와 함께 좋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